안개처럼 희뿌연 새벽. 한서연은 낡은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좁은 고시원 방을 나섰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연필을 놓지 않았고 스케치북에는 그녀의 꿈이 섬세한 선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 공모전인 미래도시의 빛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 공모전은 그녀에게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로 짊어져야 했던 거대한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 사채업자들은 빚을 갚으라며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공모전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목. 서연의 앞을 건장한 남자 2명이 가로막았다. 한서연 씨, 아주 바쁘게 움직이시네요. 회장님께서 당신이 빚 갚는 것을 기다리다 지쳐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의 험악한 표정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회장님은 악명 높은 사채업자이자 건설업계의 잔혹한 거물인 강태산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서연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오늘이 공모전 심사 날입니다. 제발 오늘만.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스케치북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이 스케치북에는 그녀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 그런 거엔 관심 없어. 회장님께서 당신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공모전이고 나발이고 당신은 이제 우리 회장님 손아귀에 들어온 신세야. 이 빚을 갚아주시는 대신 당신을 부인으로 맞이하겠답니다. 사채업자들의 말은 서연의 영혼을 꿰뚫는 비수 같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추악한 제안에 치욕과 분노를 느꼈다. 강태산 회장은 이미 70세가 넘은 노인이었고 그의 주변에는 온갖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에게 팔려가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싫어요, 저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서연은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사채업자들은 그녀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채 태우려 했다.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그들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들의 소나기는 차가운 족쇄처럼 그녀를 옥죄어왔다. 이봐요, 아가씨. 얌전히 가자고. 괜히 힘 빼지 말고. 공모전이고 뭐고. 당신이 가진 그림 실력은 우리 회장님에게 시집가서 잘 살면 되지. 우리는 아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니까. 그들의 조롱 섞인 말에 서연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저항했다. 그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이 바닥에 떨어지며 그 안의 설계도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떨어진 설계도들을 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차갑고 냉정해 보였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제2그룹의 젊은 CEO 김지한이었다. 그는 출근길에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하고 서연의 눈빛에서 강렬한 의지를 보았다. 이봐요,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김지한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사채업자들은 그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이, 젊은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갈 길 가.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들은 김지한을 한낱 참경군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김지한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서연은 무릎을 꿇은 채 찢어진 설계도를 부여잡고 울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다. 당신 괜찮습니까? 김지한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진정한 존경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힘을 얻었다. 이봐, 묻는 말에 대답해. 이 여자는 당신들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김지한은 사채업자들에게 차갑게 물었다. 사채업자들은 김지한의 오만함에 분노했다. 이 여자는 우리 회장님에게 빚을 졌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우리 회장님 거야. 뭘 어쩌겠다고? 아니요. 김지한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 이 여자는 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가진 모든 빚은 내가 갚겠습니다. 김지한의 폭탄 선언에 사채업자들은 물론 서연까지도 충격에 휩싸였다.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구원자처럼 나타났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어떤 연민이나 동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단지 그녀의 눈빛 때문이었다. 사채업자들은 김지한의 말에 비웃었다. 하이봐, 젊은이 J그룹의 김지한 회장이라도 강태산 회장님에게 시비를 걸 수는 없어. 당신이 뭔데 이 여자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나는 이 여자의 남편이 될 사람이요. 김지한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여자는 이제부터 내 아내입니다. 내가 이 여자를 책임지겠소. 서연은 김지한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난 때문에 늙은이에게 팔릴 뻔했지만 하루아침에 냉정한 CEO의 아내가 되었다. 김지한의 폭탄 선언에 이원준의 부하들은 물론 서연까지도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김지한은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이원준의 부하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여자가 가진 모든 빚은 내가 갚겠소. 이제부터 이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강태산 회장에게 가서 전하시오. 김지한 회장이 한서연 씨를 지키기로 했다고. 이원준의 부하들은 김지한의 위압적인 태도에 주춤했지만 이내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들은 J그룹이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회장인 강태산에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김지한 회장님, 아무리 당신이라도 강태산 회장님에게 시비를 걸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회장님은 당신 같은 젊은이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들의 조롱 섞인 말에 김지한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은 한순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고 사채업자들에게 다가갔다. 가서 전하시오. 강태산 회장에게 당신들이 오늘 나를 얼마나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김지한의 위협적인 태도에 사채업자들은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김지한의 채 흠집을 내는 것으로 분풀이를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들의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서연은 안도감에 주저앉을 뻔했다. 김지한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습니까? 놀라지는 않았나요? 김지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불안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당신 저를 아나요? 김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아니요, 당신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빛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빛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김지한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이제 우리 집에 가시죠. 당신은 오늘부터 제 아내입니다. 김지한은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차로 향했다. 차 안에서 서연은 침묵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어떤 대답을 들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옆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그 저택은 마치 하나의 작은 성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었다. 그녀가 살던 좁은 고시원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들어오세요. 이제부터 이곳이 당신의 집입니다. 김지아는 서연의 손을 잡고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 안은 마치 박물관처럼 화려했다. 고가의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모든 가구들은 최고급으로 꾸며져 있었다. 서연은 그 화려함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서연 씨, 이제 당신의 빚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제가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한의 말에 서연은 놀랐다. 그는 그녀의 빚을 갚아주기로 약속했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저는 빚을 갚아주시는 대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드릴게요. 서연의 말에 김지한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제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것뿐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제 아내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나는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김지한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김지한이 마련해준 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주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잠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김지한이 마련해준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가난한 건축가에서 재벌가의 안주인이 되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현실은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행복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김지한은 그녀를 보자마자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제 아내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저의 것입니다. 김지한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다. 그녀는 그의 말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당신 저를 속였나요? 당신은 저의 능력 때문에 저를 데려온 건가요? 김지한은 서연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능력은 이제 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당신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우리 것입니다. 김지한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지만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의 꿈을 존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서연은 김지한의 아내로서 J그룹의 거대한 저택에 발을 들였다. 그녀의 새 삶은 동화 같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차가운 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지위를 통해 재벌계에 속하게 되었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특히 김지한의 어머니, 윤 여사와 오만한 사촌인 김민주는 서연을 걷잡을 수 없이 깔보았다. 윤 여사는 서연을 처음 본 순간부터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출신을 꿰뚫고 있었다. 한때 잘 나가던 건축가의 딸이었지만 지금은 가난한 빚쟁이의 딸이라는 사실을 윤 여사는 서연을 자신의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차가운 비수를 던졌다. 김지한 회장님의 아내, 이런 누추한 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그저 우리 아들이 심심풀이로 데려온 장난감일 뿐입니다. 주제를 알아야죠. 윤 여사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다. 서연은 그녀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굳건히 고개를 들고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저는 제 주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장난감이 아닙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제 능력과 제 자존심을 걸고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윤 여사는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서연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김지한이 나타나 그녀의 손을 가로막았다.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서연 씨는 제 아내입니다. 저의 명예이자 저의 자존심입니다. 감히 서연 씨에게 손을 대지 마세요. 김지한의 차가운 목소리에 윤 여사는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서연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이원주는 서연이 김지한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에 격분했다. 그는 서연을 단순히 사업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지한의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서연을 빼앗기 위해 그리고 지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비열한 복수를 계획했다. 이원주는 J그룹 내부에 숨겨진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비밀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그는 김지한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찾아내 서연과 지한의 관계를 파괴하려 했다. 그는 또한 서연의 가장 큰 약점인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이용해 그녀를 협박하기로 했다. 서연은 자신의 앞에 놓인 거대한 시련에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지한의 도움을 받아 J그룹의 건축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그녀의 탁월한 건축 지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J그룹 직원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재능은 김민준의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김민준은 서연의 능력을 인정하기 싫어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지한의 눈에 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그는 서연의 설계도에 의도적으로 오류를 심고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다. 한서연 씨, 당신의 설계도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미라클 타워 프로젝트는 시작도 못하고 무너질 겁니다. 당신 건축가 맞나요? 김민주는 서연을 비웃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번뜩였다. 서연은 김민준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지만 침착하게 그의 말을 반박했다. 그녀는 자신의 설계도를 다시 검토하고 김민준이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오류를 찾아냈다. 김민준 상무님, 이 오류는 제가 저지른 실수가 아닙니다. 이원준 상무님이 제 설계도에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오류입니다. 이원준 상무님이 저와 저희 아버지를 위협하고 이 프로젝트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말에 김민준은 당황했다. 그는 이원준과 비밀리에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원준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비열한 행동이 서연에게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다. 서연은 김민준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말했다. 김민준 상무님, 저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원준 상무님에게 맞서 싸워주세요.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김민준은 흔들렸다. 그는 서연의 강인한 내면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를 얕봤던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서연 씨,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당신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김민준의 도움으로 서연은 이원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재능을 증명했고 제2그룹의 직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지한의 가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재벌계에 당당하게 자리 잡은 진정한 건축가였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김지한과 서연은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넘어 미라클타워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한 동반자가 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며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그녀의 섬세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J그룹의 건축팀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김지한 회장의 아내라는 타이틀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미래의 건축가 한서연이었다. 한편 이원준은 서연의 뛰어난 능력에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을 단순한 장난감으로 여겼지만 이제 그녀가 자신의 계획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비열한 복수심을 불태우며 서연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J그룹과 미라클타워 프로젝트에 대한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려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K건축의 한서연 씨가 J그룹의 프로젝트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의 설계도를 훔쳐 공모전에 냈던 비열한 사기꾼입니다. 이원준의 음모는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 언론은 이원준이 흘린 정보를 바탕으로 서연을 맹비난했다. 서연의 명예는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김민준을 비롯한 J그룹의 직원들은 서연의 결백을 믿었지만 외부의 비난을 막을 수는 없었다. 지아는 이원준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기자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서연 씨에 대한 모든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건축가이며 그녀의 모든 업적은 그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J그룹의 명예와 제 아내의 명예를 걸고 이 모든 루머를 퍼뜨린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한의 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 때문에 지한과 J그룹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자책했다. 그녀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다. 그녀는 지한에게 말했다. 지한 씨, 저 때문에 당신과 J그룹이 위기에 처했어요.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지아는 서연의 말을 듣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서연 씨,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내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원주는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는 겁니다. 그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지안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이원준과 맞서기로 했다. 서연은 이원준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했다. 그녀는 미라클 타워의 설계도를 다시 검토했다. 이원준이 그녀를 비난하기 위해 조작한 정보 속에 미라클 타워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찾아냈다. 미라클 타워에 설계되는 J그룹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인 미네르바의 핵심 기술이 숨겨져 있었다. 미네르바는 금융, IT, 군사 기술이 융합된 J그룹의 핵심 자산이었다. 이원주는 이 기술을 해킹하여 H그룹의 불법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확장하려 했다. 그는 서연의 프로젝트를 빼앗아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했던 것이다. 서연은 이원준의 비열한 음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그녀의 미라클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의 핵심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발견을 지안에게 알렸다. 지안은 이미 이원준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 그는 이원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였다. 그는 서연의 능력을 믿고 그녀가 스스로 이원준의 음모를 파헤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 씨, 당신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원준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안의 말에 서연은 감격했다. 그녀는 지안이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았다. 지안과 서연은 이원준의 음모를 폭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서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라클 타워 프로젝트에 얽힌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성과 용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원주는 서연의 뛰어난 능력에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을 단순한 장난감으로 여겼지만 그녀가 미라클 타워 프로젝트의 비밀을 파헤치고 자신의 계획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비열한 복수심을 불태우며 서연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가장 큰 약점인 돌아가신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다. 이원주는 자신의 비밀 네트워크를 이용해 10년 전 서연의 아버지가 겪었던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알아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장본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이끌었던 H그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의 죽음이 J그룹의 김지한 회장과도 관련이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서연과 지한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했다. 한서연 씨,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지 않나. 진실은 김지한 회장이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원준의 비열한 협박 메시지는 서연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를 구원해준 지한이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지안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김지안에게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던 사건에 대해 물었다. 지안 씨, 10년 전 저희 아버지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회사는 J그룹과 협력 관계였죠. 지안은 서연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읽었다. 그는 그녀가 이원준의 비열한 덫에 걸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 진실이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 두려웠다. 그의 아버지는 서연의 아버지의 재능을 탐냈고 그들의 기술을 빼앗기 위해 H그룹과 비밀리에 손을 잡았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서연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다. 서연 씨, 과거의 일은 이제 잊으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의 곁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안의 회피적인 대답은 서연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이원준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이원준은 서연의 흔들리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한서연 씨, 김지한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죠. 그는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의 아들입니다. 그는 당신의 복수심을 이용해 H그룹을 무너뜨리려 했던 겁니다. 당신은 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원준의 잔인한 폭로는 서연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는 절망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가장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은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원준의 말에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아버지의 복수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지안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를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지안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지안은 서연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웠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서연에게 편지를 썼다. 서연 씨,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용하려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당신이 이원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당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나의 가족의 죄를 갚고 싶었어요. 당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었어요. 지안의 진심 어린 편지는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원준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성과 직관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지안에게 진실을 요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안 씨, 당신의 말을 믿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는 끝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서연의 단호한 말에 지안은 망설였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어야 할지 아니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숨겨야 할지 갈등했다. 그의 선택은 그들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원준의 비열한 협박은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이원준의 말에 따라 홀로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혼자서 마주하고 싶었다. 그녀는 지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이원준과의 약속 장소로 향했다. 새벽 5시, 서연은 텅 빈 공원에 도착했다.
이원주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옆에는 거대한 체구의 보디가드들이 서 있었다. 서연은 그의 비열한 표정에 불안함을 느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순진하군요. 한서연 씨, 김지한 회장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서연은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화이트보드에 펜으로 글씨를 썼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당신의 프로젝트, 미라클 타워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김지한 회장에게서 떠나세요. 그러면 당신 아버지의 진실에 대해 말해주죠. 이원준의 제안은 서연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아버지의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진실이 무엇입니까? 라고 썼다. 이원준은 웃으며 말했다. 10년 전 당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장본인은 바로 김지한 회장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H그룹과 J그룹은 오래전부터 경쟁 관계였죠.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 회사에 큰 위협이 될 만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겁니다. 그리고 김지한 회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이원준의 폭로는 서연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를 구원해준 지한이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원준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김지한에게서 떠나세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는 영웅으로 남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김지한 회장의 꼭두각시가 될 겁니다. 이원준의 말은 달콤한 독이었다. 서연은 갈등했다. 그녀는 김지한에게 상처받았고 이원준의 제안은 그녀에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썼다. 알겠습니다. 이원준은 서연의 대답에 만족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연이 김지한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넘어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서연 씨, 이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서연은 이원준에게서 도망치듯 공원을 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난 것처럼 아팠다. 그녀는 김지한이 자신에게 숨긴 진실에 대해 분노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김지한에게 직접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김지한이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 씨, 제발 내 말을 들어줘. 이원준의 말은 거짓이야.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건 맞아. 하지만 나는 당신을 이용하려 한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이 내 인생에 나타난 순간부터 당신만을 사랑했어.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나의 가족을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원준을 무너뜨리고 당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주려 했어. 지한의 고백은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어떤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지한 씨, 왜
왜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서연은 화이트보드에 썼다. 나는 당신을 잃을까 두려웠어. 당신이 내 정체를 알게 되면 나를 증오할까봐 두려웠어. 지안의 대답은 서연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의 사랑은 오해와 위기를 넘어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이원준이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원준은 서연과 김지한이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라고 믿었던 진실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김지한, 네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내 사업, 내 명성, 그리고 한서연, 그는 소리를 질렀다. 이원준은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명령했다. 당장 한서연을 납치해라. 그녀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원준은 서연의 프로젝트를 통해 김지한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의 계획은 모두 실패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지한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었다. 서연과 김지한은 이원준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원준이 무슨 짓을 할지 알고 있었다. 김지한은 서연을 자신의 채에 태우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능숙하게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했다. 그의 눈은 백미러를 통해 쫓아오는 차들을 주시했다. 괜찮아요. 서연 씨, 내가 지켜줄게요. 김지한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있지만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그녀의 프로젝트, 그녀의 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지한 씨,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면 이원준 상무는 정말 끝나는 건가요? 서연은 화이트보드에 썼다. 네. 그는 미라클 타워 프로젝트를 이용해 J그룹의 미네르바 시스템을 해킹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사기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 증거들이 모두 내 손에 있습니다. 김지한의 말에 서연은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그렇게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김지한은 쫓아오는 차들을 따돌리기 위해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원준의 부하들은 이미 그들의 동선을 예측하고 있었다. 김지한의 차 앞에는 또 다른 차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김지한은 차를 급정거시켰다. 이원준의 부하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냉혹했다. 그들은 김지한의 차로 다가와 문을 부수려 했다. 문 잠그고 있어요. 서연 씨,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요. 김지한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권 비서실장, 계획대로 진행해. 지금 당장 H그룹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모든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해. 김지한은 이원준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H그룹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었고 이원준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이제 그가 움직일 때였다. H그룹의 부하들이 차 문을 부수려 할 때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얼굴은 당황함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서둘러 차에 올라타 도망치기 시작했다. 김지한은 안심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권 비서실장이 보낸 연락을 통해 경찰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모든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 괜찮아요. 서연 씨, 이제 안전합니다. 서연은 김지한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몸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지한 씨,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서연은 화이트보드에 썼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차를 몰아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J그룹의 비밀 기자회견장이었다.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눈은 이 거대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이글거리고 있었다. 김지한은 서연의 손을 잡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졌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불안함 대신 굳건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저는 K건축의 수석 건축가 한서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라클타워 프로젝트와 관련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원준 상무의 비열한 음모, 김지한 회장과의 비밀스러운 파트너십, 그리고 자신의 프로젝트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기술을 담고 있다는 사실까지. 그녀의 폭로는 기자회견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김지한은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외치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연과 김지한은 검찰로 향했다. 그들은 이원준이 숨겨둔 비자금 장부와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이원준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H그룹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이원준은 모든 권력을 잃고 수많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김지한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지켰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요. 서연은 화이트보드에 썼다. 아니요. 서연 씨,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김지한은 그녀에게로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입에 키스했다. 그의 키스는 그녀를 향한 오랜 사랑과 존경, 그리고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원준의 몰락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H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고 이원준이 벌였던 모든 불법 행위들이 세상에 드러났다. 서연은 하루아침에 공의를 실현한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영웅이라는 칭호 대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미라클타워 프로젝트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J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서연의 진실성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투자사와 업체들이 다시 K건축에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이제 프로젝트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한과의 관계에 대한 미묘한 감정들이 남아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지한은 서연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다시 자신의 그림자로 돌아갔을까 두려웠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고 그를 사랑했지만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그녀의 사무실로 배달된 작은 소포를 받았다. 소포 안에는 10년 전 그녀가 공모전에 냈던 설계도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한이 썼던 작은 메모가 있었다. 10년 전
이 설계도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제야 지안이 왜 10년 전에 그녀의 설계도를 보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순수한 열정을 사랑했다. 그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숨겼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휴대폰은 여전히 J그룹의 공식 번호였다. 지안 씨, 저예요. 서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전화해줘서 고맙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당신? 다시 제게서 멀어지려고 했나요? 지안은 잠시 침묵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할 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으니까요. 서연은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아니요, 당신이 저에게 준 상처는 없어요. 당신은 항상 저를 지켜주었고 저를 존경해 주었어요.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한 것 같아요. 당신이 저에게 털어놓은 모든 진심을 의심했어요. 서연의 솔직한 고백에 지안은 안도했다. 서연 씨, 혹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당장요. 서연은 지안의 사무실로 향했다. J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은 마치 하나의 작은 제국 같았다. 그녀는 그의 거대한 권력을 직시했다. 그가 왜 자신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지안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서연 씨,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도 깨달았어요. 지안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의 사무실 창가로 다가섰다. 창밖으로는 미라클 타워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미라클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당신의 꿈, 당신의 열정, 그리고 당신이 이뤄낸 기적입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입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 그녀의 발표를 지켜보던 순수한 남학생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의 사랑은 오해와 위기를 넘어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찾았다. 며칠 후 이원준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의 몰락은 권력을 가진 자가 겸손과 도덕성을 잃을 때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서연은 이원준의 몰락을 보며 복수심이 아닌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왜 그렇게까지 악에 물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준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미라클 타워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서연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늘 지안이 함께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하루 동안 고용된 남자친구가 아닌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었다. 두 사람은 가끔씩 10년 전의 기억을 되새기며 웃음을 나눴다. 지안은 그녀에게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당신을 만난 것이었다고 말했고 서연은 당신을 저렴하게 고용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을 얻은 것이었다. 고 답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원준의 몰락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H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고 이원준이 벌였던 모든 불법 행위들이 세상에 드러났다. 서연은 하루아침에 공의를 실현한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영웅이라는 칭호 대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미라클타워 프로젝트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J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서연의 진실성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투자사와 업체들이 다시 K건축에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이제 프로젝트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안과의 관계에 대한 미묘한 감정들이 남아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지안은 서연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다시 자신의 그림자로 돌아갔을까 두려웠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고 그를 사랑했지만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그녀의 사무실로 배달된 작은 소포를 받았다. 소포 안에는 10년 전 그녀가 공모전에 냈던 설계도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안이 썼던 작은 메모가 있었다. 10년 전, 이 설계도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제야 지안이 왜 10년 전에 그녀의 설계도를 보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순수한 열정을 사랑했다. 그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숨겼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휴대폰은 여전히 J그룹의 공식 번호였다. 지안 씨, 저예요. 서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전화해줘서 고맙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당신 다시 제게서 멀어지려고 했나요? 지안은 잠시 침묵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할 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으니까요. 서연은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아니요. 당신이 저에게 준 상처는 없어요. 당신은 항상 저를 지켜주었고 저를 존경해 주었어요.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한 것 같아요. 당신이 저에게 털어놓은 모든 진심을 의심했어요. 서연의 솔직한 고백에 지안은 안도했다. 서연 씨, 혹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당장요. 서연은 지안의 사무실로 향했다. J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은 마치 하나의 작은 제국 같았다. 그녀는 그의 거대한 권력을 직시했다. 그가 왜 자신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지안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서연 씨.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도 깨달았어요. 지안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의 사무실 창가로 다가섰다. 창밖으로는 미라클 타워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미라클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당신의 꿈, 당신의 열정, 그리고 당신이 이뤄낸 기적입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입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 그녀의 발표를 지켜보던 순수한 남학생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의 사랑은 오해와 위기를 넘어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찾았다. 며칠 후 이원준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의 몰락은 권력을 가진 자가 겸손과 도덕성을 잃을 때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서연은 이원준의 몰락을 보며 복수심이 아닌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왜 그렇게까지 악에 물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준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미라클 타워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서연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늘 지안이 함께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하루 동안 고용된 남자친구가 아닌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었다. 두 사람은 가끔씩 10년 전의 기억을 되새기며 웃음을 나눴다. 지안은 그녀에게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당신을 만난 것이었다고 말했고 서연은 당신을 저렴하게 고용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을 얻은 것이었다고 답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미라클 타워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공되었고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 이 타워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 한서연의 열정과 김지한의 사랑, 그리고 정의가 승리했다는 증거로 여겨졌다. 타워의 완공식 날, 수많은 기자와 건축가,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서연을 향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서연은 이제 명실상부한 제2그룹의 부인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가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완공 소감을 발표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썼던 글씨 대신 자신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대했다. 미라클 타워는 저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꿈이었고 저의 과거를 치유해준 기적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연은 김지한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 그녀의 발표를 지켜보던 순수한 남학생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넘겨주었다. 지아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라클 타워는 저의 아내 한서연 씨가 이뤄낸 기적입니다. 그녀의 재능과 열정, 그리고 용기가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이제 저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그녀의 모든 꿈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안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모든 기자들은 감동했다. 그들의 카메라는 서연과 지안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적 편견과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굳건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하루 동안 고용된 남자친구가 아닌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었다. 완공식이 끝난 후 서연과 지안은 타워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서연의 작업실로 올라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안 씨, 저 이제 아버지를 뵐 면목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지안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 씨는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서연은 지안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자신의 사랑을 찾았으며 자신의 힘을 믿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미라클 타워를 바라보며 영원한 행복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미라클 타워처럼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기적이 될 것이다.